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웅야법사입니다. 지난 시간에 세팅편에 이어서 어, 이번에는 운영편을 말씀드릴 건데, 일단 운영편 공략에 앞서 가지고 지난 시간에 못했던, 조금 제가 빠뜨려 먹었던 인챈트 작업의 좀 세부 사항과, 그리고 카드 인연작에 대해서 먼저 좀 추가 설명을 좀 드리고, 그 다음 운영편을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인챈트에서 제가 빠뜨린 내용은, 인챈트를 뭐부터 하느냐, 뭐 다들 아시다시피 인트가 최우선이고, 그 다음에가 바이탈, 그 다음에 덱스입니다. 일단 인트, 바이탈, 덱스 순서인데, 레벨이 오를 때 멈추시고, 그리고 가급적 레벨이 올랐을 때, 인챈트 레벨이 올랐을 때 인트, 바이탈, 덱스면 일단 유효 옵이니까 그때 멈추고 정지하시는 걸 추천드리고, 최종적으로는 인트로 다 맞추시는 게 최종 목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뭐 어질이나 STR이 나오게 되면, 일단 레벨이 오른 경우 이외에서는 나머지는 다 패스가 아닐까 싶습니다. 일단 인챈트 방법에 대해서 그렇게 일단 간략하게 설명드리고요. 그리고 카드 인연작, 카드 각성에 대한 내용을 제가 빠뜨려 먹었는데, 카드 각성도 저희가 또 같이 신경 써줘야 되는 부분입니다. 저도 이제 진행도가 그렇게 높진 않아요. 전체 보기 하면 이렇게 뭐 인형 속성이 뭐 여러 가지 있는 것 같지만, 그렇게 많은 카드까지는 아니고 조금 모으긴 모았습니다. 그래서 인연작을 할 때 조금 약간의 팁이랄까? 어떻게 인연작을 하는가? 카드를 보관해보고 무엇이 오르는지 한번 확인해보세요. 뭐 신속이 오른다든가, 뭐 MATK, 그리고 마법 데미지, 그리고 뭐 방어적인 거 등등, 이걸 오르는 걸 보고 보관하시든지 아니면 분해하시든지를 선택하시면 되는데, 조금 더 세부적인 사항을 아시고 싶으시면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게, 네이버 라운지에 라그 X 라운지에 카드 인연으로 게시물 검색하시면 채색님이 업로드한 카드 인연 속성 효과 옵션들이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옵션을 잘 참고하셔가지고, 이 카드는 버리면 안 되고 보관하면 되겠네, 이 카드는 그냥 분해하면 되겠네, 그것을 이제 선택하셔가지고 이제 마법사에 맞는 필요한 것만 이제 선택하시고 보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대충 보니까 흰 카드가 굉장히 인트를 올려주는 게 많더라고요. 그 다음에 흰 카드도 많고, 뭐 팝카드 중에 뭐 강시 문학이나 뭐 봉건 이런 거는 뭐 신속도 올려주고요. 뭐 MATK를 올려주는 뭐 이런저런 파란 카드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카드 인연 채색 꼭 검색하셔가지고 한번 채색님이 올리신 카드 인연을 보시고 마법사에 필요한 것만 일단 보관해 하시면 카드 인연작에서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카드 뽑기 할 때 좀 내가 카드 인연작이 좀 부족하다 싶으시면 일단 흰색 뽑기도 강력 추천드립니다. 일단 법사가 인트 올려주는 게 흰색이 정말 많았습니다. 제가 볼 때. 이건 이제 세부적인 거는 역시 라운지에 게시물을 한번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이걸로 이제 운영편을 이제
본격적으로 제가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세팅편 보니까 배경음악이 너무 크고 마이크가 조금 묻히고, 이것도 지금 배경음악을 좀 줄였고요. 배터리 먹은 내용도 이제 넣었고, 본격적으로 이제 운영편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레벨별 사냥터, 대부분 분들이 카드 놀이기를 하시죠. 네, 그리고 오딘 녹일 때는 어디가 좋은지 제가 한번 일단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벨별 사냥터에서는 제 레벨 기준에서는 일단 보이는데, 오본노부터 보일 거예요. 오본노 굉장히 좋습니다. 일단 제가 카드를 오본느를 60 초반대는 계속 오본느를 잡았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아크리우스도 카드 노려야 되니까 굉장히 좋고, 저희가 필요한 카드 오본느, 아크리우스, 그리고는 없네요. 예, 60대에서는 오본느, 아크리우스, 이것이 저희가 필요한 카드고, 카드 캐는 것은 그닥 의미가 없다 봤을 때 팔 수 있는 카드가 뭐가 좋은가? 63레벨 빅풋 성속성 강화, 요것도 어느 정도 값을 받을 수 있고, 한 3-40만 수정 저희 서버 기준 그 정도 되는 것 같고요. 그리고 보아 카드, 어세 카드죠. 염독, 그리고 울프 사냥터가 인기가 좋은 이유가 공속을 올려주는 이 카드도 있지만, 울프왕의 눈, 이것도 같이 동시에 노릴 수 있기 때문에, 울프왕의 눈은 이제 제가 끼고 있는 코스튬, 이 늑대 코스튬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판매도 되는데, 요즘은 재고가 좀 많이 쌓여가지고 판매가 조금 안 되긴 하는데, 뭐 안 팔리면 코스튬을 뭐 착용하시든, 아니면 옷장에서 반짝 수치 이걸 이용하셔가지고 뭐 반짝 수치를 올려주시면, 뭐 일단 기본적인 디펜스나 뭐 능력치 같은 것들이 막 오르니까, 일단 울프도 참 매력적인 것 같습니다. 카드랑 울프왕의 눈을 동시에 노릴 수 있다. 그리고 이제 팔 수 있는 게 아비누스죠. 네. 아비누스가 크리 카드인데, 역시 궁수나 어세분들에게 참 잘 팔립니다. 뭐 기사분들도 물론 쓰시고요. 예. 아비누스 이후 카드들은 크게 인기는 없는 편입니다. 지금 전부 뭐 암흑저항, 아니면 뭐 중소 대형 몬스터 데미지, 몬스터 데미지 이런 거고요. 그리고 뭐 봉건도 마찬가지로, 봉건도 역시 뭐 고정저항 30%, 이 고정저항이 뭐 다른 저항이 아니라 딱 고정시키는 그런 저항이더라고요. 뭐 스턴 저항, 뭐 다른 뭐 상태 이상을 다 포함시키는 거면 좋겠지만, 일반 고정 저항이고요. 그 다음에 문화 카드도 마찬가지로 인간이 중형에 속하는데, PVP에서는 이게 적용이 안 된답니다. 다른 나그 시리즈에서는 PVP에서 중형의 데미지를 증가시켜 주는 것들이 적용된다고 했는데, 아쉽게도 라그 X에서는 적용되지 않는 걸로 확인되었고, 제가 고객센터에도 문의를 해봤는데 적용이 안 된다고 답변이 왔습니다. 그 정도로 정리할 수 있겠고, 제가 이제 모험 수첩에서 한번 몬스터를 한번 볼게요. 레벨별 사냥터에 어떤 게 좋은가? 일단 마법사가 있을 만한 레벨별 사냥터, 저랩분들, 티비아 39렙인데
무조건 거치고 신속 카드가 절실하기 때문에 이 시점에는 티비아는 또 거쳐줘야 되는 사냥터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저는 스케일 워커 요것도 전직 매지션에서 위저드로 전직할 시점에 스케일 워커도 좀 잡았습니다. 제가 잡은 건 이렇고, 그 다음에 뭐 사스쿼치 정말 카드 안 나오는데 40대 중반 전후로는 사스쿼치를 뭐 거쳐주시는 게 일단 카드 드랍에 용이하겠고요. 마타 역시 체력 3대장 사스쿼치랑 함께 체력 3대장 중 하나 마타 거쳐주시는 게 맞고요. 솔저 스켈레톤 역시 신속 카드 역시 거쳐주시는 게 맞고요. 50대 초반. 그리고 데저트 이것도 울프왕의 눈하고, 그 다음에 이거는 무기 카드로도 쓸만하죠. MATK 최마뎀. 그래서 울프도 역시 같이 거쳐주시는 게 50대 초반에 좋고요. 그 다음에 좀 아나콘다 카드도 가격대가 좀 있죠. 킹 카드 중에는 특히 40대 중반에 잠깐 거칠 수 있는 아나콘다. 그리고 아르페지오 대형 이것도 괜찮습니다. 만약에 카드를 드시면 물리에 관련된 디펜스를 올릴 수 있는 아르페지오 좋고요. 그 다음에 너무 인기 좋죠. 고렘 정말 비쌉니다. 공속 올려주는 고렘 카드. 이 고렘 카드 악세 카드인데 가격대가 초반부터 지금까지 정말 높기 때문에 역시 한 번씩 거쳐주시는 게 좋고요. 호드 체력 카드죠. 네. 호드 49렙 한번 거쳐주시는 게 좋고요. 피에르 개미굴에 있는데 엠텍 머리 장식 카드 괜찮고요. 그 다음 이제 보겠습니다. 데니로 비타타는 뭐 다 괜찮긴 한데 관통은 저희가 필요 없고 이것도 필요 없죠. 관통은 이거는 마법사에게는 조금 비추하는 그런 두 가지고요. 요 밑에 두 개 베리트랑 회는 마법사에게 추천할 수 있습니다. 베리트는 뭐 다들 아시다시피 머리 장식 최마뎀 머리 장식 무조건 하나는 깨야 되는 마법사의 필수 카드 중 하나고, 회는 카드는 뭐 그럭저럭 괜찮고요. 가격대는 낮지만 가격 대비 저평가되어 있기 때문에 이 팬카드 저도 꼈었습니다. 하지만 역시 팬카드 가성비 좋고요. 그리고 팬카드는 나오면 좋고, 또 팬의 장점은 잡 레벨을 많이 올려주기 때문에 하이 위저드로 빨리 가고 싶은 분들 팬 또 거쳐주시고, 팬하고 겹쳐있는 마린 스피어, 네, 이건 뭐 궁수한테 너무 잘 팔리죠. 그리고 뭐 기사 어세도 마찬가지고 마린 스피어 카드도 비싸기 때문에 뭐 거쳐주시는 거 괜찮고, 사이드 와인드랑 뭐 마르두크 뭐 말할 것도 없죠. 이 두 개. 역시 최물댐 사이드 정말 인기 카드입니다. 이 두 가지. 그리고 소드 PC는 카드 값은 싸지만 지난 편에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마방 카드가 이제 저평가는 되었지만 실제 효과는 좀 괜찮고, 또 이제 이 소드 PC 자체도 잡 레벨을 많이 줍니다. 그래서 소드 PC 한번 중간에 50대 후반 레벨 때 거치는 것도 괜찮고요. 마이너 우로스 이거는 마이너 우로스는 일단 베이스 랩이 높은 몬스터인데 굳이
굳이 잡기보다는 그냥 이제 뭐 미션 때는 한번 가고, 그다음에 카드는 나오면 좋습니다. 마이너 우루스도 역시 아크 다음이죠. 아크 다음으로 마이너 우루스 괜찮고요. 그리고 오아. 네, 이 이후로는 제가 아까 설명드린 거랑 비슷하네요. 이제 제롬, 제롬은 역시 한 장은 반드시 필수죠. 한 장까지는 무조건 필수인 마법사 에카드, 아크리우스 5번 아까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문학 봉건 마르크 이런 몬스터들이 뭐랄까 인기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독식으로 채널말 잘 잡으면 독탕하기가 참 좋습니다. 천하대장군은 너무 띄엄띄엄이 있어서 가지고 천하대장군보다도 문학봉건 마르크 쪽으로 가는 게 좋고, 문학봉건은 또 뒤로 밀기 때문에 아누비스와 함께 아누비스 문학봉건은 뒤로 밀어냅니다. 그래서 제자리 사냥이 좀 안되고 좀 이동 사냥해야 돼가지고 이 부분을 조금 참고하셔야 될 것 같고, 아누비스는 뭐 카드는 비싸지만 얘도 뒤로 밀어냅니다. 그 아누비스는 제가 이전 영상에서 제가 밀어놔도 괜찮은 한 자리를 제가 하나 추천드렸었죠. 그거 영상 한번 참고해 보시고요. 천하대장군은 좀 띄엄띄엄 떨어져 있고, 나머지는 이제 앞으로 저희가 이제부터 잡아야 될 몬스터들, 아직은 저희가 확실히 잡진 않은 뭐 공중뿌띠 이런 거는 정예 카드를 드랍하더라고요. 네, 정예 카드를 드랍하는 공중뿌띠, 이것도 가격대가 어마무시할 것 같습니다. HP가 20%나 뻥튀기 되는 피뻥 카드. 일단은 추천 사냥터는 일단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제 레벨 60대 중반 전후 한번 봤고요. 그 다음에 몬스터 도감에서 한번 전체적으로 봤고요. 오딘 녹일 때는 저희 법사는 솔풀도 참 좋죠. 그래서 저는 웬만하면 오딘 녹일 때는 혼자 사냥합니다. 이유가 경험치의 손해를 전혀 안 보기 위해서. 여러 명이서 사냥하면 일단 경험치를 분배하기 때문에 오딘 녹일 때는 혼자 먹는 것이 경험치 100%를 그냥 손해 안 보고 다 먹는 것 같아서, 일단 저는 혼자서 오딘 녹이고 겹살을 안 하는 것을 저는 개인적으로 선호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오딘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오딘 녹일 때는 인기 사냥터보담도 문학, 봉건, 마르크, 엘더 윌로우 이런 것처럼 좀 비인기 사냥터에서 겹살을 피하기 위해서, 물론 오딘이 카드 확률을 더 올린다는 말도 있긴 하지만 카드 물론 나오면 좋죠. 근데 제가 느낀 바로는 오딘을 안 켜도 나올 카드는 또 나오게 되어 있고, 오딘을 녹인다는 거는 일단 활력을 바꾸고 경험치를 많이 먹는다는 거기 때문에 비인기 사냥터에서 혼자 독식 아니면 각기 다른 직업을 가진 풀파티, 5인 풀파티에서 그러면 최종적으로 120에서 140%의 보너스 경험치를 얻게 되겠네요. 오딘 때는 솔풀 아니면 풀팟, 가급적 다른 직업일 때마다 보너스 경험치가 5%씩 더 오른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파티원 한 명당 5%씩 더 오른다고 알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약 한 예상으로 한 140에서 150%의 경험치를 더 파티 보너스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풀팟이면 오딘 녹일 때 괜찮고요. 풀팟이 아니면 솔풀인데 겹살을 오딘 녹이로 간다.
이건 제가 볼 때 좀 손해 같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네. 여러분들도 한번 참고하셔가지고 오딘 녹이시고 카드도 노리시고 그러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로 MVP 미니 보스. 제가 이걸 무소과금법사랑 그 다음에 과금법사로 나눠놨습니다. 법사분들의 가장 큰 딜레마죠. 특히 무소과금법사분들, 그리고 엠택이 높지 않은 분들, 스펙이 크게 높지 않은 분들, 이런 분들 보스 팟에 끼기가 힘들다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좀 면접이 또 까다롭기도 하고요. 그리고 법사가 일단 보스에 약하다는 인식도 있고 상인 버프를 받을 수 없다는 점, 뭐 이런저런 이유로 해가지고 법사가 보스 팟에 원활하게 끼기가 조금 힘든 것도 가끔 있는데요. 저는 이렇게 크게는 많이는 못 느꼈습니다. 하지만 진짜 좀 중과금 이상이 아닌 그 무과금이거나 아니면 카프라 배틀 패스 정도까지만 딱 하시는 법사분들은 아무래도 팟에 끼기가 좀 힘들 수가 있어요. 그런 분들이 MVP 미니 보스를 이용할 때 이제 뭔가 그렇다고 안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MVP 미니 보스가 배틀 패스의 퀘스트도 있고 뭐 그리고 또 지금 한창 진행 중인 연애 운세도 퀘스트에 하루에 한 번은 꼭 MVP 미니를 꼭 잡으라 하죠. 그리고 또 지금 또 MVP 미니가 뭐 체감은 안 되지만 드랍률은 2배라고 합니다. 그래서 MVP 미니를 안 잡을 수는 없고 뭐 조금은 잡아야 되는데 내가 그리 강한 법사가 아닌데 팟은 끼기 힘들고 어떻게 하면 좋은가? 역시 새벽을 이용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새벽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본인이 팟장을 맞는 거 추천드리고요. 세 번째로는 내가 무소과금이더라도 기본은 돼 있다. 진짜 지금 현재 기본은 돼 있다. 만약에 100강이고 3재련 100강 이상이다, 3재련 100강 이상이다 싶으신 분들은 이 정보창을 가리지 마세요. 진짜 괜히 이제 엠택도 크게 높진 않은데 그렇다고 뭐 팟템 흰템을 가리는 분들은 요즘 크게는 없지만 보스템이나 발키리가 있는 것도 아닌데 엠택이 뭐 크게 높지도 않은데 이걸 다 가려 놓는 분들이 있고 파티가 잘 안 된다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100강 이상이고 3재련 이상이고 뭐 기본이 조금 돼 있으면 카드도 조금 난 채워 넣었다 싶으면 안 가리는 게 파티 면접이 뚫릴 확률이 더 높습니다. 일단 저조차도 제가 팟장일 때 가린 사람보다는 안 가린 사람을 좀 더 우선적으로 뽑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펙이 정말 좋으신 분들은 굳이 안 드러내도 됩니다. 뭐 마텍도 높고 뭐 보라템 발키리에다가 뭐 노란템 뭐 이런 거 막 있으면 가려도 상관없어요. 딱 보기에 세 보이기 때문에. 근데 내가 스펙이 이렇게 높지는 않지만 뭐 일단 100강 3재련 이상 뭐 기본은 돼 있는데 가렸다, 그러면 걸러질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보스를 돌고 싶으신 분들 기본 강화나 기본 재련은 돼 있다, 카드도 기본은 조금은 박혀져 있다, 이런 분들은 가리진 말고 한번 파티 신청을 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가리지 말기, 새벽을 추천드리고 첫 번째, 두 번째 본인 팟장 하시면 좋고요. 물론 이제 팟장 하셔도
파티원들이 팟짱의 스펙을 보고 하는 경우도 많고 이런데 역시 팟짱을 하시든 면접을 신청하시든 어떤 경우든 안 가리는 게 좀 더 유리합니다. 물론 이제 100강 전후 이상 그 정도쯤 되고 3재련 이상 되시면 기본은 되는 거니까 안 가리고 이렇게 하시면 새벽에 또 하시고 이러면 15위권 내, 그 다음에 데미지 보상 10위권 내. 저희가 희귀 아이템 권한이 15위권이고 그 다음에 10위권은 데미지 랭킹 보상 한 코인 더, 이렇게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가급적 시간 낭비를 하지 않기 위해서 15위는 무조건 들고 싶어 하고 그 다음에 10위권 내면 더 좋고 보통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팟의 면접을 안 보고 아무나 다 뽑기에는 역시 보스 팟은 좀 한계가 있어요. 물론 엔탑이나 던전, 1일 던전, 엔탑 이런 곳은 버스를 태워줄 수 있습니다. 그런 데는 버스를 좀 태워줄 가능성이 높은데 보스 팟이 왜 버스를 왜 잘 안 태워주느냐, 순위 때문에 그렇습니다. 순위권에 들어야 희귀 아이템 권한 15위권 보상을 또 받을 수 있고 10위권은 뭐 이왕지사 하는 거 코인도 한 개 더 받을 수 있고, 그래서 보스 팟은 면접을 보는 걸 너무 얄밉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 다음에 끼시려면 조금 저스펙이신 분들은 새벽, 그 다음에 본인이 팟짱을 하시고 그리고 가급적 팟짱 하시든 신청을 하시든 일단 자기 본인 스펙을 안 가리시고 이렇게 하시면 거의 이제 웬만하면 보스 팟을 거의 즐길 수가 있어요. 이거 다 했는데도 나는 안 된다는 거는 조금 제가 볼 때 아닌 것 같습니다. 저도 MVP를 정말 많이 돌아서 저도 MVP 지금 메인 페이지 보면 이 휘장까지 다 있습니다. MVP를 100마리 이상 잡으면 휘장도 있고 뭐 미니도 100마리 이상 잡았고요. 팟짱도 많이 해봤고 신청도 많이 넣어봤는데 일단 제가 말씀드린 이 세 가지 항목 그것만 하시면 무소과금 법사분들도 충분히 이제 MVP나 미니를 즐길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과금법사분들은 뭐 역시 또 안 가리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과금법사분 또 역시 과금법사인데 또 굳이 가릴 필요는 없고요. MVP 때 미니 때 이때만 이제 공개하시고 그 다음에 평상시에 나는 공개하기 싫다 하시는 분들은 평상시에는 가리시다가 보스 돌 때는 조금 푸시는 게 낫지 않나 싶습니다. 제가 볼 때는 여럿이 하는 컨텐츠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어느 정도 내공이 되는지 알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는 걸 추천 일단 드리고, MVP 미니를 잡는 이제 몇 가지 팁. 제가 MVP 미니를 잡는 뭐 영상 같은 거를 일단 한번 하나 틀어보면 일단 제가 한번 하나 틀어보겠습니다. 킹드라무 잡을 때 한번 틀어볼까요? 영상을 하나 보시면서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킹드라무는 이렇게 잡고 7위였고 이렇게 7위에 들어가면 사람들이 팟에서 잘 안 빠집니다. 만약에 거의 다음 보스까지 바로 가는 편이에요. 순위권 안에 안정적으로 들어가면 다음 보스까지 사람들이 다 따라오거나 혹은
다음 보스 팟 안 가나요? 이렇게 물어봐요. 지금 떴기 때문에 제가 나비 날개를 쓰고 있죠. 네, 나비 날개 쓰고 111이 떴기 때문에 이제 사람들 지금 동료한테 가가지고 때리고 있고요. 이렇게 잡는 장면이 있고, 잡으면서도 이제 어느 정도 안정권에 들었다 싶으면 꾸준히 이렇게 다음 출연 예정인 보스를 꾸준히 검색해 보는 게 보스 팟에 도움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네, 이 드풀 팟은 5위를 이 드풀 팟은 5위를 했고, 토드 잡을 때 크라켄 3위 이걸 볼까요? 토드 잡을 때 이렇게 토드를 대기하고 있는데 보통 꾸준히 이렇게 MVP 토드가 떴나 안 떴나 MVP를 눌러서 토드를 계속 보고 내 팀원의 상태 위치가 어딘지 파악해서 보고, 그리고 가급적이면 걸어서 있거나 사냥을 하고 있지 말고 이렇게 탈 것을 타고 있는 것을 추천드려요. 탈 것을 타고 있다가 팀원이 1, 2를 치면 바로 탈 것으로 빠르게 이동 가능하도록 탈 것을 타고 있는 것이 좀 더 유리하겠고요. 그리고 내 범위 내에 이 보스가 뜬다 싶으면 즉발기, 지금 제가 즉발기 우측 위에는 네이팜 비트가 있는데 즉발기 네이팜 비트 광역기 이런 걸로 해가지고 바로 한 대 딱 쳐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즉발기를 이용해가지고 한 대 딱 바로 쳐주면 첫 타를 바로 먹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거 한번 돌려볼게요. 출할 때 서치하고 있죠. 네. 왜냐하면 이 출에서 서치하는 게 MVP를 아마 제가 클릭했을 겁니다. 아니면 팀원이 이제 출이죠. MVP를 딱 누르니까 출이니까 주변 한번 보고 서치를 채팅을 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이걸로 근방이 없다 싶으면 나비 날개를 씁니다. 근데 팀원이 이때 112를 쳤기 때문에 111의 팀원에 이렇게 동행을 딱 누른 다음에 근처까지 가고 근처에 도착해서는 토드를 자동 공격을 일단 시작을 하죠. 이런 식으로 스타트를 먼저 끊으십니다. 그리고 뭐 이렇게 잡다가 어느 정도 안정권에 들었다 싶으면 MVP를 눌러가지고 다음 보스는 어디에 지금 쓸 예정인가 이거를 꾸준히 서치해 보시는 것도 굉장히 큰 도움이 되니까 그렇게 하시면 되고, 역시 수속성인 토드, 크라켄, 킹드라모는 한손 지팡이 법사분들은 가급적이면 거르지 않고 꼭 가고, 만약에 미션이 연애 이 미션이 있죠. 그 연애 미션에 있으면 크라켄 토드 킹드람으로 연애 운세를 클리어 하시는 게 뭐 데미지도 잘 나오고 스피도 여러 가지로 한손 지팡이 법사분들은 좋습니다. 뭐 양손 지팡이 분들은 지화 스킬이니까 그에 맞는 보스를 또 잡으시면 더 데미지가 더 세게 나옵니다. 그리고 뭐 법사분들은 법사분들끼리 좀 운영적으로 지금도 법사가 팀원에 3명씩이나 있는데 이런 식으로 좀 챙겨주시고 하는 게 아무래도 좋은 것 같아요. 왜냐면 어느 정도만 돼도 법사가 꽤 팀에 있어도 순위권에 들기가 그렇게 뭐 힘들다거나 많이 어렵진 않아요. 지금 전투 정보가 몇 등이 15위권 못 들었는데 이것도 법사 파트인데 11이네요. 이것도 순위권엔 들었죠. 그래도 킬러도 없이 법사나 3명이나 있는데 이것도 또 순위권에 들었습니다.
네, 그렇게 이제 MVP 미니 보스 잡는 방법에 대해서 조금만 정리를 해보면 이렇게 이렇게 서치할 때 이렇게 탈 것에 타고 있다가 MVP가 지금 떴나 안 떴나 계속 이렇게 내가 노리는 MVP가 만약 크라켄이다. 크라켄이 떴나 안 떴나 이렇게 계속 출연 떴나 안 떴나 보면서 이렇게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탈 것에 타고 있는 것이 좋고요. 만약에 이 근방에 떴다 싶으면 즉발기, 네이판 같은 즉발기로 바로 탔다. 첫타 보상을 먼저 먹으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이렇게 MVP 미니 보스에 관련돼 가지고 일단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컨트롤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 건데, 자동 던전, 엔탑 이렇게 적어놨네요 제가. 자동이나 던전, 엔탑에 대한 컨트롤, 간단한 컨트롤이죠. 뭐 가가지고 전체 몬스터 누르고 이렇게 사냥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게 렉일 때를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렉일 때는 앞으로 가지지가 않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안 가져요. 이렇게 렉을 먹었을 때 앞으로 안 가지면 어떻게 하느냐, 반대 방향으로 뒤로 잠깐 했다가 앞으로 가시면 렉일 때 앞으로 가지는 현상을 제가 목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동 사냥일 때 오씨 몬스터는 멀어졌는데 앞으로 가지 않는다. 왜? 렉이 걸려가지고. 그러면 뒤로 잠깐 갔다가 바로 앞으로 가시면 앞으로 가지는 그런 기이한 경험을 한번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역방향으로 만약에 오른쪽에 몹이 있는데 오른쪽으로 안 가진다 그러면 뒤로 한번 갔다가 오른쪽으로, 그런 식으로 렉일 때 자동 컨트롤 한번 해보시고, 그 다음에 수동 KVM은 컨트롤을 뭐 역시 제일 중요하죠. KVM은 이런 식으로 버프, 마력 증폭, 그 다음에 그 스킬 중에 이거 있죠. 스킬 중에 이게 갑자기 에너지 코트, 마력 증폭 쓰고, 그 다음에 가까이 가가지고 제일 먼저 이거부터 씁니다. 이 마시 오브 어비스인가요? 스킬 마시 오브 어비스. 그러니까 KVM 시작하자마자 제가 항상 쓰는 패턴, 버프부터 걸고 마력 증폭, 에너지 코트 걸고, 그 다음에 마시 오브 어비스부터 일단 상대방한테 견제로 이렇게 넣고 시작하는 경우가 있고, 두 번째로 이걸로 그 스톤가르트로 먼저 깔아놓고 시작하는 경우도 있고, 두 가지 패턴이 있어요. 그러니까 버프 스킬, 마력 증폭, 에너지 코트를 걸고, 그 다음에 사이트로 어쌔신을 조금 수비한 다음에 마시 오브 어비스라든지 혹은 스톤가르트를 이렇게 겨냥한 채로 이렇게 이동하면서 상대방을 견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컨트롤, KVM 때 제일 좋은 컨트롤이 뭐냐면, 제가 볼 때는 이렇게 범위 스킬을 한번 쓰면 뒤로 한번 빼주는 것이 좋습니다. 범위 스킬 한번 쓰고 뒤로 한번 뺐다가 다시 한번 범위 스킬로 한번 들어갔다가 또 뺐다가 또 한번 들어갔다가 또 뺐다가 이런 식으로 넣고, 마무리는 역시 이거죠. 마무리는 콤보 스킬로, 이제 프로스트 다이버로 시작되는 콤보 스킬로 마무리를 해줍니다. 네, 어느 정도 상대랑 적절히 마사지 되었다 싶으면 마무리 스킬을 이렇게 써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기사가, 어세가 너무 끈덕지게 달라붙는다 싶으면 기사 어세가
한 마리 혹은 두 마리가 너무 끈덕지게 달라붙는다. 그러면 사이트랑 마시를 적절히 이용해가지고 떨궈주시면 됩니다. 기사랑 어세가 끈덕지게 따라본다. 이걸 사이트를 돌리고 이런 식으로 스턴을 고 마시를 제자리에 걸고 사이트 스턴, 그 다음에 마시 제자리 걸고 사이트 스턴, 그 다음에 네이팜도 한 번씩 섞든지 뭐 이렇게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붙다가 에너지 깎이는 게 보인다. 어세랑 기사가 에너지 깎이는 게 보인다. 마시 스턴, 마시 스턴. 자, 다시 사이트 마시 뭐 이렇게 하다가 에너지 깎이는 게 보인다 싶으면 프로스트 타입 근접 콤보를 집어넣으면서 이런 식으로 기사랑 어세 근접하에서 막 끈덕지게 붙는 것을 조금 이렇게 뿌려 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궁수를 상대할 때 어떤 방식이 제일 좋은가? 궁수를 한번 이야기를 한번 드려볼게요. 궁수가 저희보다 사거리가 깁니다. 궁수가 일단 KVM에서 궁수가 이런 식으로 하객진으로 이렇게 있는데, 저희 마법사가 이 정면으로 그냥 들어가는 건 거의 자살행위에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뭐 다구를 바로 1.4를 다 바로 먹을 수 있는 위치로 스스로 간다는 거는 이제 역시 컨트롤에 있어서 굉장히 안 좋은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궁수가 배치되어 있으면 항상 궁수를 가로로 일자로 서도록 궁수를 하나씩 각계 격파할 수 있는 위치로 항상 이동하셔가지고 이런 식으로 가는 게 좋고, 그 다음에 KVM에서 힐러를 키라는 거는 꼭 법사가 무조건 힐러를 점사하는데 무조건 1조를 해야 된다기보다는 힐러를 점사하는 거는 제가 생각할 때 어세 기사분들이 힐러를 우선적으로 타겟팅 해가지고 힐러를 우선 잡아주고, 법사는 조금 거기에 거들 뿐, 왼손은 거들 뿐인 것처럼 힐러를 죽이는데 마무리 타격에 가가지고 어세 기사가 충분히 마사지 해놓은 곳에 프로스트 다이버, 체인 라이트닝, 유피텔 썬더 이런 식으로 힐러를 마무리를 같이 지어주든 아니면 조금 거들어 주시든. 왜냐면 법사는 꼭 힐러 점사가 아니더라도 광역으로 상대방을 이렇게 광역으로 조금 많이 묶어두고, 또 마시 오브 어비스나 스톤가르트로 이런 식으로 많이 견제도 해주고 광역으로 묶어주고, 이게 조금 더 힐러 점사보다는 역할상 조금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궁수한테는 일자로 서도록 이렇게 이동해 주시고, 그 다음에 힐러는 무조건 1순위라기보다 좀 거들는 수준, 그리고 광역기부터 천천히 차근차근 마사지 해주는 방향으로. 법사는 어차피 KVM 잘 쓰면 정말 좋습니다. 2타적으로 플레이 해가지고 팀원들에게 1조 해도 좋고요. 그리고 에이스 역할로 해가지고 혼자서 앞딜 해서 뭐 MVP도 다 먹으면서 에이스 역할 해주는 것도 좋고, 그 다음에 이런 마시 오브 어비스를 끊임없이 쓰면서, 그 다음에 사이트랑 사이트 트래셔 이걸 끊임없이 쓰면서 우리 팀원들에게 이타적인 플레이 하는 것도 좋고요. 이게 다 좋습니다. 그리고 뭐 뭉쳐진데 스톤가르트는 빙결 정말 좋고요. 마무리는 콤보로 이렇게 해주시고, 저 같은 경우에는 마무리를 콤보를 하기도 하고, 이렇게 소울 스트라이크를 써가지고 텔레키를 이런 식으로 텔레키를 활성화시키고, 네이팜이나 뭐 소울 스트라이커나 이런 걸로 도망가는 상대를 추적하는 즉발기가 제일 좋죠. 도망가는 상대를 추적할 때 즉발기가 좋은 이유는, 도망가는 상대한테는 라이트닝 볼트 같은 이제 캐스팅 기술을 쓰게 되면 캐스팅 때문에 이제 사정거리를 벗어나면 취소되기도 하고,
또 뭐 스턴이 걸리면 또 끊기기도 합니다. 이런 식으로 단점이 많기 때문에 좀 즉발기를 선호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이제 연습은 이런 식으로 제가 지금 하고 있듯이 훈련장을 이용해가지고 연습하는 방법이 있고, 또 대부분의 분들이 잘 모르시는 거, PVP를 연습해보고 싶은데 KVM의 실전보단도 평상시에 뭐 누구랑 연습해볼 수가 없나. 연습해볼 수 있습니다. 길드원 분들하고 좀 친하신 분들한테 경기장 경비 이런 데 가서 자유경기장, 예, 자유경기장에 가시면 이 지하 경기장으로 가게 되는데, 이런 식으로 지하 PVP, 이거는 뭐 제한도 없고 자유입니다. 이거 잘 모르시는 분들 많은데, 이건 PVP 연습하거나 뭐 실험하기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유경기장도 같이 이용해 주시고, 훈련장 이용, 지하 결투장 이용, 네, 이게 굉장히 좋습니다. 역시 또 라그는 침묵 게임이기 때문에 아까 MVP 미니 보스의 무소과금 법사분들에게 뭐 새벽을 이용하거나 뭐 팟장을 하거나 뭐 상태를 가리지 말거나, 이것도 좋지만 라그 침묵적으로 길드 분들이나 아니면 친구 리스트에 친한 분들, 이런 분들은 내 스펙이 많이 딸려도 친하면 버스를 탈 수가 있습니다. 뭐 그게 나쁜 것도 아니고요. 굉장히 합리적인 방법이죠. 친한 분들이 센 분이 있다 그러면 MVP나 미니를 면접 같은 거 필요 없이 친하니까 그냥 끼워줍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같이 가면 또 훨씬 잘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후발주자의 과금 영역, 그리고 라그나로크의 과금 영역에 대해서 일단 마지막으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잠시 목이 말라서 좀 마시고. 라그나로크의 과금 영역이 특히 후발주자가 어느 정도 되느냐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드리면, 보통 하루에 저희가 2000 오딘을 얻죠. 그래서 후발주자가 왜 따라잡기 힘든가, 왜 힘든가 했을 때 최대가 1번이 오딘입니다. 1번이 오딘 중에서도 활력입니다. 이게 저희가 라그나로크는 X는 이 베이스 레벨이란 게 이 월드 레벨이 있기 때문에 레벨은 크게 중요치 않습니다. 월드 레벨보다 자기 레벨이 낮으면 보너스를 받고, 그 다음에 엄청 레벨업은 빨리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레벨이 많이 딸리는 거는 후발주자에게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아요. 좀 뭐 한두 달 하다 보면 누구든지 이제 위에 레벨 분들을 다 따라잡을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뭐 세컨폰을 이용하시든 아니면 뭐 PC를 켜두시든 자동사냥 더 돌리시면 더욱 더 쉽게 따라잡을 수 있고, 그 다음에 OX 안 빼먹고 그냥 노딘 자동사냥이라도 좀 돌리시고, 뭐 그렇게 하시면 레벨은 따라잡기가 정말 쉬워요. 레벨은 따라잡기 쉬운데 왜 스펙이 따라잡기 힘든가? 그건 바로 이제 활력 때문인데, 저희가 2000 활력, 2000이죠. 2000 활력을 하루에 먹게 되는데, 활력이 10당 한 어느 정도의 가치가 있는가 하면 600 정도의 가치가 있습니다. 10당 600의 가치 정도. 거래소나 지금 현 시세나 또 이게 한 달 전이나 지금이나 좀 이 활력의 가치는 비슷해요. 비슷한데 10당 600이 어느 정도냐? 좀 쉽게 설명드릴게요. 2000 활력이라고, 하루 2000 활력이라는데 이게 한 달이면
이게 한 달이면 12,000 활력이고, 이게 현금으로 따졌을 때, 수정으로 따졌을 때로 먼저 드리면, 수정으로 따지면 330만 이상, 300만 활력 이상. 그리고 현금으로 따지면 100만원 정도 이상입니다. 그 말은 뭐냐? 내가 라그를 다른 사람보다 한 달 늦게 시작했다. 한 달 늦게 시작했는데 레벨은 뭐 월드 레벨 때문에 다 따라잡을 수가 있어요. 언젠가는 무조건 월드 레벨 때문에 따라잡힐 수밖에 없습니다. 비슷하게만 한다면 아무리 고레벨들이 뭐 사냥을 돌리니 어쩌니 해도 비슷한 시간만 돌린다면 언젠가는 레벨은 비슷하게 따라잡습니다. 거의 비슷하게 저도 오픈 멤버가 아니에요. 저도 오픈하고 4일 뒤에 시작했는데 지금 뭐 레벨은 뭐 월드 레벨 하고 거의 비슷하거나 1레벨 낮거나 이렇습니다. 처음에는 저도 월드 레벨보다 20-30레벨이 떨어졌어요. 근데 점점점 하다 보니까 월드 레벨과 거의 같아지고 어쩔 때는 90% 경험치 먹고 어쩔 때는 100% 먹고, 그리고 월드 레벨보다 많이 높으신 분들은 경험치를 뭐 70%, 60% 밖에 못 먹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레벨은 문제가 되지 않는데 활력이 문제입니다. 활력으로 저희가 최강하고 재료를 얻고 뭐 낚시하고 원해를 하고 그 다음에 강화를 하고 인챈트를 하고 이런 스펙업을 하고 그 다음에 거래소로 뭘 판매로 하고 카드를 얻고 이런 것들 전반적인 활동, 라그의 돈 가치는 곧 활력입니다. 활력이 딱 어느 정도 활력 10당 600원 정도, 그 정도니까 제가 계산을 한번 돌려보니까 계산기에서 계산 돌려보니까 한 달로 치면 100만원. 한 달 늦게 시작하면 100만원 과금을 해야 100만원 이상이죠. 왜냐면 이벤트까지 다 포함해야 되니까. 100만원 정도, 100만원 플러스 알파 정도 과금을 해야 한 달 전에 시작한 사람과 비슷하게 갈 수 있다는 그런 계산이 나오더라고요. 왜 100만원 플러스 알파는 뭐냐? 알파는 바로 그 후발주자가 시작 안 했을 때 시행된 뭐 여러 가지 이벤트가 있죠. 뭐 샤이닝, 대작, 뭐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이벤트 그리고 뭐 낚시 이벤트도 있겠고요. 뭐 이런 여러 이벤트들이 이제 플러스 알파가 있겠고, 또 이분들이 과금을 하든 안 하든 나온 배틀 패스, 배틀 패스 보상, 그리고 글로리 배틀 패스, 이거를 저희가 굳이 현금으로 사지 않더라도 그냥 순수 다이아만으로도 그냥 글로리 배틀 패스를 구입할 수 있기 때문에 이 플러스 알파에 또 역시 배틀 패스가 들어갑니다. 배틀 패스. 그래서 100만원 플러스 알파. 그래서 한 달 늦게 시작하면 제 예상으로는 한 120, 130 현금으로 120, 130 정도 쳐져 있다고 보고, 그 정도를 과금하면 한 달 전에 시작한 분이랑 거의 뭐 가치 수준을 비슷하게 갈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스승과 제자 이벤트를 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시작하신 다음에 스승과 제자 이벤트에 스승을 많이 구하신다면 이거보다는 조금 덜 들 수도 있겠죠. 레벨은 비슷하게 가도 이 오딘에 의한 활력을 따라잡기 위해서는 과금의 영역이 한 요 정도 된다. 제가 과금을
하라고 막 유도하거나 추천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추천하는 건 아니지만 이 정도쯤 된다. 대략 가늠하면 이 정도 된다는 걸 말씀드리는 것이고, 뭐 후발 주자가 과금을 해서 선발 주자를 뭐 따라잡으면 뭐가 좋으냐? 뭐 당연히 뭐 같이 던전을 돌 수 있고, 뭐 저기 엔탑을 가거나 캐브엠을 하고 또 보스팟에 같이 끼고, 이렇게 먼저 한 사람하고 같이 끼는데 이제 어느 정도 그렇게 되겠네요. 한 보름 넣기 시작했으면 한 50만원 내외, 한 달 넣기 시작했으면 한 100만원 내외. 그러면 이런 분들이 있을 거예요. 굳이 한 달이나 넣기 시작하거나 두 달 넣기 시작하면 뭐 200만원이고, 한 달 넣기 시작하면 한 100만원인데 굳이 과금을 할 필요가 있는가? 응? 과금해도 티도 안 난다는 말들이 많던데, 과금하는 것보다 계정을 사는 것이 더 낫지 않는가? 그럼 뭐 일단 가성비 측면에서는 계정을 사는 게 뭐 더 나은 건 맞습니다. 근데 저희가 뭐 RPG를 하는 이유가 성장의 재미죠. 보통 성장의 재미, 하나씩 캐릭터를 키워나가고 뭐 장비를 하나씩 차고 강화를 시키고 카드를 끼워 나가는 재미, 이런 성장의 재미 때문에 하는데, 이미 어느 정도 갖춰진 키워놓은 캐릭터를 사게 되면 아무래도 자기 캐릭터에 대한 애착이 떨어지고 또 성장의 재미는 또 반감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계정을 살 바엔 차라리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무과금이 낫지 않은가. 차라리 그냥 어떤 선발 주자나 과금 유저와 같이 이렇게 뭐 컨텐츠를 할 수는 없더라도 그냥 일단 후발 주자로 시작했든 일단 무과금이든 스스로 그냥 성장하는 게 더 재미를 느끼는데 낫지 않은가. 저도 수많은 게임을 해봤지만 계정이나 어떤 상급 지존급 아이템을 구입하신 분들이 한 달 이상 게임을 지속하는 걸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진짜 자기가 직접 파밍하거나 자기가 직접 키워나간 그런 재미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그거를 돈을 주고 구입한 거기 때문에 어떤 계정 구입을 해가지고 오래 유지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제가 보진 못했고요. 그래서 계정을 살 바에는 차라리 뭐 무과금을 하는 게 낫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드리고, 제 개인적으로는 뭐 그런 캐시나 과금 말고 현금 거래로 뭐 현금 거래 중개 사이트를 이용한 현금 거래는 좀 개인적으로 좀 싫어하는 편입니다. 개인적으로. 그래서 게임의 재미도 반감되고 뭐 사행성 문제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문제, 게임의 변질된 문제, 뭐 쌀먹이라죠 사람들이, 뭐 이런저런 그런 문제들 때문에 좀 개인적으로는 좀 싫어하는 게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 피치 못하게 이용하실 분들은 재미를 느끼시기 위해서는 뭐 최소 제니 정도는 어느 정도 뭐 작업장에서 이렇게 생산해낸 제니로 그래도 좀 편하게 하고 싶다. 제니 워낙 싸니까 제니 정도는 뭐 거래를 통해 가지고 좀 하시는 것도 괜찮겠지만, 계정 거래는 좀 비추천드립니다. 계정 거래는 그리고 게임 플레이는 비추천. 이렇게 성장이 재미있기 때문에 비추천드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과금 해서 뭐 이렇게 오픈 유저나 이런 따라잡는 거는 한 달에 100 수준, 보름에 50 수준, 그 플러스 알파
대신 뭐 스승쾌를 이용하면 조금 더 나을 수 있고 그렇게 하는데 이게 제가 너무 막 라그가 가혹하고 상업적인 측면까지는 생각을 안 해요. 왜냐하면 저도 많은 게임을 봤는데 리니지 라이크류 게임, 뭐 오딘이나 뭐 여러 이제 과금 게임, 무슨 뭐 넥슨, 뭐 여러 가지 유명한 회사들 있죠. 뭐 메이플 스토리, 뭐 바람의 나라, 뭐 등등. 이런 거에 비하면 라그나로크는 과금이 그렇게 영역이 센 건 아닙니다. 절대. 물론 저희 싱글 패키지 게임을 하시거나 싱글 RPG 하신 분, 콘솔을 하신 분, 스팀 게임을 하신 분들은 그런 게임을 베이스로 잡으신 분들은 이런 멀티 온라인 게임의 과금 영역이 너무 이건 뭐 말도 안 된다고 생각이 되실 수도 있는데 무슨 50만원 100만원 훌훌 나가냐. 근데 이거는 비교 대상을 온라인 게임 그리고 가차도 포함될 수 있는 모바일 온라인 게임 이런 걸로 비교 대상을 봤을 때는 제가 그라비티 라그나로크에 뭐 쉴드를 쳐주거나 편을 들어준다는 건 아니지만 물론 운영에서 굉장히 아쉽고 안타까운 부분도 물론 있기야 합니다만 그렇게 타 온라인 게임에 비해서 과금 영역이 센 건 아니다. 네, 뭐 리니지류나 뭐 바람의 나라, 메이플 뭐 등등 정말 후발주자가 따라잡는데 뭐 기본 수천 드는 게임들이 수두룩하게 많습니다. 진짜. 네, 정말 수두룩하게 많기 때문에 뭐 한 달 뒤처지는데 100만원이면 한 달 뒤처진 거 따라잡을 수 있는 건 심한 거 아니에요. 심한 건 아닌 것 같아요. 물론 사람의 입장에 따라 가지고 누구 입장에서는 좀 셀 수도 있지만 전반적인 게임과 비교해 봤을 때는 그런 것 같습니다. 저도 오픈 유저는 아니에요. 그리고 과금을 했을 때 사람들이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100만원 100만 뭐 내외는 티도 안 난다. 소과금은 티도 안 난다. 저는 이 의견에 절대적으로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제가 과금 유도하는 건 아닌데 무과금으로도 충분히 무과금 나름의 어떤 재미를 추구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같은 조건에서 같은 시간을 할애하고 같이 시작했을 때 무과금 분하고 그 다음에 카프라 배틀패스 정도는 그냥 소과금으로 그냥 그 정도는 하는 소과금 분하고 차이 분명히 납니다. 이건 날 수밖에 없어요. 물론 100만원 이하는 무조건 무과금하고는 차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이유가 일단 기본적으로 제공 오딘에서 차이가 납니다. 배틀패스에도 오딘이 있고 그 다음에 카프라에도 오딘이 있죠. 제공 오딘에서 또 차이가 있고 그리고 여러가지 강화 선택 강화 인챈 재련의 선택 상자 이런 걸 좀 더 주는 게 이게 다 재화입니다. 이게 하나 둘 다 재화입니다. 그래서 이런 걸 다 해보면 티가 스펙 차이가 안 날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98%의 무과금 분들은 사실 소과금을 뭐 비등 똑같이 따라잡거나 못 이깁니다. 네, 제가 생각할 땐 그렇습니다. 근데 2%는 뭐냐? 2%는 득템운, 카드가 너무 잘 뜨거나 아니면 보스템을 먹거나 이런 2%의 득템운이 있는
무과금 분들, OR 오픈 멤버 무과금 분들, 오픈 멤버 중에 좀 열심히 한 무과금 분들은 스펙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2%의 득템운이 다른 무과금 분들, 이분들은 스펙이 높습니다. 근데 이건 당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이외에 제가 생각할 때 90% 이상, 거의 제가 생각할 때 98%의 소과금 분들도 전혀 억울하실 게 없는 게, 사실 98%는 무과금 분들보다는 스펙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100만원 티도 안 났다, 50만원 티도 안 났다, 이렇게 굳이 생각하실 필요가 없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강화를 뭐 5번 더 해도 더 하셨을 거고, 재련을 뭐 10번 시도해봐도 10번은 시도 더 해봤을 거고, 그리고 뭐 과금을 조금 했으면 섀도우 실패할 거 있더라도 그래도 섀도우를 카프라로 성공했을 수도 있고, 네, 여러가지. 그래서 티도 안 난다는 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이게 개개인별로 좀 차이가 있긴 있어요. 말씀드렸지만 득템문하고 그다음에 오픈 멤버는 한 달 뒤에 시작한 100만원 과금러랑 오픈 멤버랑 뭐 스펙이 거의 저는 같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오픈 멤버는 당연히 그만큼의 오딘이 앞서 있고, 또 플러스 알파로 이벤트를 거기에 다 거의 참여를 많이 하셨을 것이기 때문에 오픈 멤버가 센 거는 뭐 어쩔 수가 없는 겁니다. 그건.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후발주자의 과금 영역은 이렇게 생각을 드리고, 과금에 있어 가지고 저는 무과금 유저가 아니고 뭐 어찌 보면 중과금이고요. 핵과금 유저 입장에서는 제가 소과금일 수도 있고, 그런데 저는 과금할 때 어떤 순서로 과금했냐면 카드 우선이었어요. 카드 우선, 그 다음에 장비에, 그 다음에 강화. 가급적 좀 피한 게 재련이나 인첸으로 과금을 안 하려고 했습니다. 이게 재련이나 인첸 과금을 가급적 피한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도 뭐 다 아시겠죠? 이 재련 인첸이 뭐 과금을 아무리 질러도 운이 나쁠 경우, 사람들 흔히 소위 말하는 무과금 난다,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 것처럼 효과를 전혀 못 볼 수도 있기 때문에, 물론 효과를 볼 수도 있죠. 하지만 효과를 전혀 못 볼 수도 있기 때문에 재련 인첸 같은 경우에는 좀 후순위로 뒀고, 카드가 그나마 좀, 제가 전설 카드가 3장을 가지고 있는데, 카드가 그나마 좀 만만했고 좀 안전자산이고, 그 다음에 재련도 필요 없고, 그렇기 때문에 카드를 좀 우선적으로 과금했었고요. 그 다음에 카드를 어느 정도 갖추고 난 다음에는 이제 장비나 강화 쪽으로 필요한 경우, 좀 땡길 때 그냥 재미로, 제가 즐기는 게임이니까 그냥 재미로 과금을 했었고요. 그래서 그렇게 과금했고, 무소 과금 분들도 제가 생각할 때는 라그 정도면 충분히 재밌게 즐길 수 있는 요소가 많지 않느냐. 또 무과금은 무과금대로 과금 안 한 것 치고 또 어느 정도 득템을 하게 되면 기쁨이 또 배가 될 수도 있고요. 무과금 분들이 카드를 획득하거나 아니면 보스, 어쩌다가 로또를 맞아서 막 보스템을 먹게 되면 무과금 분들의 기쁨의 양이 더 클 것 같아요, 제 생각에. 나는 과금도 안 했는데 이렇게 좋은 걸 많이 먹다니 해가지고, 무과금은 또 무과금 나름대로의 또 어떤 그런 맛이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중소과금 분들은 또 가성비로 또 재미를 볼 것 같고, 그래서 제가 과금별 재미, 무과금은 무과금대로 어떤 낭만, 그리고 중소과금대로 어떤 중소과금 분들이 연구를 가장 많이 할 것 같아요. 저도 약간 좀 중소과금에 속할 것 같은데, 연구를 해서 돈 쓴 거 이상으로 내 캐릭이 좀 셌으면 좋겠다. 그래서 가성비나 영구적 이런 게 있고, 또 핵가금 분들도 저는 나쁘게 안 봐요. 핵가금 분들은 핵가금 나름대로 어떤 한계를 보는 맛, 어떤 캐릭터의 이제 한계치를 보는 맛, 최강이 되는 맛, 써는 맛, 이런 것도 핵가금 분들도 나름대로 있을 거기 때문에, 뭐 전반적으로 이렇게 과금 영역에서는 이렇게 즐기시면 될 것 같고, 내가 만약에 신서버로 한 것도 아니고, 신서버도 시간이 좀 지났고, 또 지금 구서버로 만약에 시작하는 것 같은데, 또 지인이나 친구나 이런 사람들이 구서버에 있어서, 게임은 또 하다 보니까 나름 또 재미있어서 구서버를 꼭 친구가 있어서 꼭 해야 되겠다. 근데 어느 정도 투자하면 먼저 시작한 사람하고 좀 비슷해질까? 이거를 제가 조금 설명드리기 위해서 이 후발주자의 과금 영역, 이걸 좀 설명드렸습니다. 그래서 뭐 무조건 과금을 하라는 것도 아니고, 과금을 찬양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과금 분들을 까는 것도 아니고, 제가 뭐 깐다면 계정거래, 뭐 템거래, 현거래를 까면 뭐 깔 수도 있겠지만, 과금 분들은 안 깝니다. 그리고 무과금 분들도 안 까고요. 핵과금 분들도 깔 거 없고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시고 게임을 하시면 될 것 같고, 후발주자의 과금 영역을 이렇게 끝으로 운영편, 법사의 운영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궁금하신 점이나 좀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아는 한 최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편, 2편 다 합쳐가지고 이렇게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